자, 이번에는 인터넷의 IP 주소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반인들도 IP 주소는 너무 잘 알죠. IP 주소. 보통 인터넷의 주소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IP 주소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배정이 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인터넷 주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넷 주소. 이게 번호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실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단어나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192.245.250.35 이러면 이제 이거는 IP 주소고요. 여기에 nesd.go.kr 이렇게 이제 문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다 점점점을 가지고 표시되어 있죠. 점점점이 세 개인데 여기 IP 주소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는데 요 도메인 네임 같은 경우는 세 개, 어떤 경우는 두 개, 어떤 건 네 개 이렇게 약간 유동성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IP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P 주소는 이것도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던 것은 버전 4입니다. IPv4라는 건데 버전 4죠. 그래서 이 버전 4는 이제 32비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비트면은 자, 이게 이제 이진수로 따진다 그러면 0000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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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이게 0000이겠죠. 에서부터 1111 이게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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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그렇죠. 255입니다. 그래서 0000에서부터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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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IP 주소는 이제 전부 32비트인데 8비트를 한 바이트라고 봤을 때 한 바이트마다 점을 찍어서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진수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10진수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10진수 숫자 4개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부 32비트죠. 그래서 2의 32승 정도의 주소가 나오는데 그게 약 43억 개의 정도가 됩니다. 43억 개면 전체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당 하나만 배정을 해도 벌써 IP 주소가 소진되죠. 그래서 이 IP 주소 소진 때문에 벌써 10여 년 전부터 부족 현상을 대비해서 이제 이 32비트보다 무려 4배나 큰, 실제로는 이제 비트 수로는 4배나 크지만 용량은 엄청나게 크죠. 128비트 체제의 IPv6가 현재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IP 주소를 관리하는 데가 IANA랍니다.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 Authority라는 곳인데 IANA에서 IP 주소를 이제 책임을 지고 각 지역별로 할당을 해주고 또 지역 안에서는 국가별로 할당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IP 주소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래스를 나누어서 배정을 해줄 때 어느 기관한테 IP 주소를 많이 배정해 줄 수 있고요. 어떤 기관한테는 조금, 어떤 기관한테는 더 조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예비용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IP 클래스라고 하는데 큰 규모부터 해서 A, B, C, D, E, 보통 이제 D하고 E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A, B, C 클래스. 그래서 어느 기관은 A 클래스의 주소를 주고 이건 주소를 많이 주는 겁니다. 어느 기관한테는 B 클래스, 어느 기관은 C 클래스 이렇게 IP 주소를 할당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인데 자, A 클래스 여기 위에 잠깐 보시겠어요? 앞에 8비트는 고정을 해서 줍니다. 나머지 하나, 둘, 셋, 8, 3, 24비트는 그 기관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니까 A 클래스는 대단히 큰 주소 덩어리죠. B 클래스는 앞에 2개는 고정해 주고요. 뒤에 2개는 그 기관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는 거고요. C 클래스는 앞에 3개는 고정을 하고 뒤에는 자유롭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A 클래스를 고정할 때 얘는 항상 첫 번째 비트가 0으로 시작합니다. 0하고 그 뒤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0에서부터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127이죠. 그래서 0부터 0.000부터 127.000까지가 바로
A 클래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를 받는 기관에서는 256개 곱하기 256배 곱하기 256개의 IP 주소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클래스 B에서는 A 클래스가 0으로 시작했는데 얘는 10으로 시작합니다. 1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8자리를 10주소로 바꿔보면 128부터 191까지 씁니다. 128부터 191. 앞에가 10으로 시작하니까 10, 0이 6개부터 그다음에 1이 6개인 것까지 변하겠죠. 그래서 128부터 191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당받는 경우에 IP 주소는 256 곱하기 256개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보통의 기관들은 대부분 다 C 클래스를 받는데 C 클래스를 어떻게 받냐면 자, C 클래스는 앞에가 110으로 시작을 합니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구분이 되죠. A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하고 B 클래스는 10으로 시작하고 C 클래스는 11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IP 주소의 범위는 이제 192에서부터 223까지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6개의 IP를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 클래스가 하나가 부족하면 2개, 3개, 4개 이렇게 받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D 클래스는 앞에 A, B, C 클래스가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0으로 시작하거나 10으로 시작하거나 110으로 시작하죠. D 클래스는 1110으로 시작합니다. 1110. 그래서 224부터 시작해서 239까지의 범위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 클래스로 시작합니다. 111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처음 시작하는 비트 가지고 A, B, C, D, E 클래스 구분을 하고요. D하고 E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D는 실생활에 잘 사용되지 않고 주로 멀티캐스팅을 데이터를 보낼 때 여러 군데 쭉 동시에 보내는 멀티캐스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쓰는 IP 주소고요. E 클래스는 이제 실험용으로 예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A, B, C 클래스 가운데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사설 IP라고 하는데 자, A 클래스 보면 10으로 시작하니까 A 클래스겠죠. 근데 A 클래스 중에서 10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10.0.0.0에서부터 10.255.250.255는 사설 IP라고 해서 이 주소가 총 나타날 수 있는 게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니까 이게 1677만 7216개입니다. 이렇게나 된 거가 사설 IP입니다. 사설 IP. 사설 IP라는 이야기는 바깥하고 통신하지 않고 어느 조직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그런 IP 주소가 사설 IP입니다. 사설 IP로 통신하다가 인터넷상으로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공인 IP, 앞에 말씀드렸던 A, B, C 클래스에 있는 주소로 바뀌어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로 이제 게이트웨이 단에서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을 시켜줍니다. 라우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요. 자, 이런 사설 IP가 또 있습니다. B 클래스에 있습니다. A 클래스는 하나만 있는데 B 클래스에는 172.16부터 172.31까지 16개죠. 16개의 B 클래스가 사설 IP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0만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 클래스도 있습니다. 192.168부터 192.168. 네. 그래서 여기 모두 이제 0부터 255까지죠. 그래서 전부 256개의 C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 표현할 때 여기 이제 최대 사이더 블록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 이걸 표현할 때 앞에 10은 공통이고 뒤에 000은 바뀌죠. 근데 이제 앞에 8이라고 고정을 했습니다. 8이라는 거가 A 클래스가 보통 앞에 8비트가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8비트가 고정되어 있고 이제 뒤에 주소가 888 여기 이제 1600만 개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에 255는 고정되어 있고 뒤에만 마음대로 바꿔서 쓰라고 그래서 255.0.0.0 이거는 뭐냐면 255는 손대지 말고 앞에 있는 8자리는 손대지 말고 뒤에 있는 8자리 곱하기 8자리 곱하기 8자리는 마음대로 바꿔서 써라. 이게 이제 서브넷 매스크라고 합니다. 서브넷 매스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소를 표현하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건 앞에 8비트이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00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을 이걸 사이더라고 표현합니다. 사이더. 사이더가 이제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클래스가 없는 도메인과 라우팅이라는 이제 주소 할당 기법인데 밑에 잠깐 보시겠어요? 자, 172.16에서부터 170.31까지 B 클래스가 16개가 쓰이죠. 그러면 172.16 그리고 앞에 이제 12 이렇게 픽스를 시켰죠. 이건 뭐냐면 앞에 8비트 그 다음에 4비트 더 픽스를 시키는 거죠. 255.4비트를 더하면 그 240이거든요. 240. 그래서 240하고 나머지 000은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뒤에가 24, 84, 24, 24비트가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호스트 아이디고요. 여기는 12비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32에서 12를 빼면 20비트를 가지고 마음대로 컴퓨터를 자기 조직 안에서 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역시 192.16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16개가 16비트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는 이제 뒤에 16비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127.0.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히 중간에 있는 건데요. 127.0.0.1은 루프백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입니다. 컴퓨터가 바깥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나갔다 들어올 때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통신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127.0.0.1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IP 주소 체계인 IPv6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잠깐 소개가 나와 있는데 자, 128비트를 쓴다고 그랬죠. 잠깐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갈수록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사람 중심의 IP가 아니라 사물들도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 IP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IPv4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기존에 이제 IPv4가 32비트니까 2의 32승 그래서 42억 9,443억 개죠. 근데 이제 IPv6 같은 경우는 43억 개 32비트짜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연달아 있었죠. 그래서 128비트인데 그래서 약 3.4 곱하기 10의 38승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뭐 그렇습니다. 자, IPv6에서는 주소를 어떻게 표현할까? IPv4에서는 뭐 126점 얼마점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 보면은 일단 128비트니까 16비트씩 8개 그룹으로 표현합니다. 중간에 콜론을 찍고요. 그리고 이 16비트는 16진수 4개로 표현합니다. 자, 16비트니까 4비트씩 4개죠. 그럼 4비트 가지고 16진수를 표현할 수 있죠. 0부터 F까지. 그래서 4비트 하나, 둘, 셋, 넷, 16비트. 그러니까 16진수 4개로서 중간에 콜론에서 그걸 8개를 표현하면 IPv6의 128비트가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IPv6의 주소입니다. 주소의 사례도 굉장히 길죠. 콜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고요. 숫자는 당연히 8개 있죠. 8개마다 16진수 4개, 21, DA. 자, 여기 21이 다 16진수입니다. DA. 00, D3, 0000, EF3B.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6진수를 4개씩 모두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표현했죠.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앞에 있는 0은 생략하자. 생략해도 이게 전부 16진수 4개가 나오는 거 아니까 이렇게 생략하는 거죠. 앞에 00 나왔죠. 생략합니다. 앞에 0000 4개 나왔는데 이게 다 생략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최소한 0을 하나 두죠. 또 여기도 02AA는 0을 생략해서 2AA, 00FF는 00을 생략해서 FF. 자, 앞선 0을 최대한 생략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주소 할당도 기존의 사이더 기반의 어떤 주소 할당을 그대로 인수해서 씁니다. 자, IPv6의 특징이나 장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IPv6는 네트워크에 보통 이제 IPv4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호스트가 주소를 할당받으려면 미리 이제 정해서 할당을 받는데 이 경우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즉시 호스트로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개입이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할당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회사에서 쓰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다른 회사로, 그래서 부산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져가면요, 부산 지역에 있는 IP 주소로 바꿔야 돼요. IPv4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경우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동성이 향상이 돼서 이동 시에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V4에서는 이제 패킷 크기가 46KB였는데 이제 그런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패킷에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확장 헤더 기능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증이나 보안이나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앞으로 향후 이제 미래 인터넷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의 도메인 이름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도메인 이름 이렇게 이야기했죠. 앞서서 이제 IP 주소를 알아봤는데 인터넷을 사람들이 잘 사용하려면 이제 숫자 대신에 외우기 쉬운 단어, 별명 이런 것들이 더 좋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이제 주소고요. 이 도메인 네임은 실제로 컴퓨터 통신 내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기계에 의해서 IP 주소로 바뀌어서 실제로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하는 작업을 DNS라는 도메인 네임 서버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이 도메인 네임의 구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영문 알파벳, 또 숫자, 뭐 대시, 하이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 서울여자대학교 도메인 네임은 한국이라는 1차 도메인 안에 AC가 아카데미거든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라는 두 번째 도메인 이름 안에 서울여자대학교라는 서울위민스 유니버시티라는 SW 3차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메인 이름의 네임의 체계로 보면 이제 루트 도메인이 있죠. 이게 1차 도메인,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그래서 보통 이제 1단계를 톱 레벨 도메인, TLD라고 합니다. 톱 레벨 도메인. 톱 레벨 도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도메인이 있고요. 보통 컨트롤, 카운티 뭐 이런 뜻입니다. CC. 국가 도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제너럴한 또 도메인이 있습니다. 국가 도메인은 국가를 나타내는 거죠. KR은 한국이다. JP는 일본이다. FR은 프랑스다. 뭐 등등등등이죠. 일반 도메인은 국가와 상관없이 전 세계를 뭐 공공기관은 org다. 네트워크와 관련되는 닷넷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com이다. 교육기관은 .ed다. 정부기관은 gov다. 뭐 군사기관, 인터넷기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2단계는 요 1단계의 일반 도메인이 이렇게 국가 도메인으로 내려옵니다. 한국에 있지만 회사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다. 공공기관이다. 또 3단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가 붙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 일반 도메인을 쓰면 좀 길이가 줄어드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글로벌한 냄새가 좀 나죠. 왜냐면 국가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도메인 이름만 딱 보면 이게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인지 회사인지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죠. 국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톱 레벨 도메인은 이제 ICANN이라는 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도메인 네임은 국제 인터넷 주소 기구라는 ICANN에서 관리하는데요. 지금 이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자, 각 나라별로 이 도메인 등록 건수 아까 서울여자대학교는 sw.ac.kr 이게 이제 도메인 등록 건수 한 개입니다. 한 건이죠. 그런 건수가 독일은 끝날 때 D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CCTLD가 D죠. D로 끝나는 도메인 건수가 1600만 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그만큼 그 나라가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 더 활성화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한국 볼까요? 한국. 자, 한국은 .kr로 끝나는데 도메인이 몇 개가 있나요? 160만 개 있습니다. 독일의 딱 10분의 1이죠. 독일이 인구도 많고 기업도 많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우리보다 10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 우리보다 적죠. 1150만 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자, GTLD,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톱 레벨 도메인을 보시면 .com이라는 게 1985년에 도입이
되어 있고, 이 닷컴에 대해서 도메인을 받으려면 여기 베리사인이라는 이곳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net도 마찬가지고요. .org, .info, .business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GTLD가 많이 더 확장이 됐습니다. 더 추가가 돼서 .tab도 있고요. .xyz, 그다음에 .loan, 금전, 온라인 사이트, VIP 숍, 워크, ICU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국가와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아이캔에서 많이 확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최상위 단계 도메인 이름을 이제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분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자기들 그거는 우리 거 도메인이다 라는 건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mazon이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amazon. 여러분 .amazon 그러면 뭘 연상하시나요? 이 밑에 있는 아마존 기업을 연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분쟁이 났었던 게 뭐가 있냐면, 아마존이 실제 남미 아마존 주변에 있었던 8개 국가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아마존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리고 아마존 안에 그 8개 국가를 2차 도메인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테니까 우리한테 달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자, 이게 분쟁을 조정하는 아이캔에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했냐면, 아마존 회사의 승리로 이렇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아무래도 국가 도메인이 있는데, 국가들끼리 연합된 어떤 아마존 지역 도메인을 받는 거가 더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1단계 최상위 도메인들이 워낙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최상위 도메인이 .zip, review, country, kim 이런 도메인도 들어보셨나요? cricket, science, work, party, 그다음에 GQ, link, KP. 이게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 앞에 있는 둘, 넷, 여섯, 여덟, 10개는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악성 코드나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배포하는 그런 도메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되어 있는 주소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밑에 있는 .kp는 뭘까요? 네, 북한입니다. 북한도 일단 도메인이 있죠.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국가적으로 도메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